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드디어 주말이 왔네요.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드는 그러한 모습. 날은 너무 덥고 좋은데 주식시장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 방향성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게 비트코인의 상승이다. 이 비트코인이 상승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뭔가 세상에 불안하고 금 쪽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서 투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주식시장 가기도 좀 그렇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금으로 가기에는 이미 늦었고 가장 만만한 게 비트코인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양한 정책적 수단, 그 다음 심리적 요인, 정치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이제 감세와 예산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한 상태고 이제 상원에 올라와 있는데, 이 감세 법안이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의 모멘텀이 있을까? 이제는 관세 2차 전쟁이 이제 구체화될 것 같아요. 개별 국가별로 뭔가 상회했던 것들을 확신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전략을 당연히 트럼프가 실행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한 과정이 있는 이후에는 또 새로운 파도가 시장을 덮칠 가능성, 따라서 6월 초까지도 또는 6월 중순까지도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만만한 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확 V자로 올라갈 건 아니지만 또 빠질 상황도 아니다는 거죠. 이미 튼튼하게 다양한 그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좋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장은 꾸준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V자 반등은 아닐 것 같은 그 가능성, 상당히 횡보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횡보장세가 예상이 되면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뉴 이벤트가 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팔아야 하느냐, 영원한 이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이벤트가 많은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또 끝이 안 좋았어요. 잘 올라가다 끝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 안 좋았는데, S&P 500은 마이너스로까지 전환되는 모습이 그렇게 기분이 밝고 상쾌한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니케도 빠졌고 상해도 빠졌고 항생도 빠졌고 독일도 마이너스, 프랑스도 마이너스, 영국도 마이너스, 크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전일 미국 금리 상승이 상당히 글로벌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하루였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짠이 치고 나오죠. 네, 미국의 주식이 마이너스 한 30% 넘게 하락하다가 이제 거의 다 회복한 상태에서 오는 그러한 심리적 저항감, 이익 실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요인, 여러 이벤트가 추가로 어떤 벽을, 전고점을 뚫고 갈 만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감세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감은 있으나 주식시장은 전일 빠진 이후에 상승세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미국 5월 서비스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위치 52.3을 보이면서 확장된 모습,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이 부분은 나름대로 오늘 주식시장 반등의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 4월 기존 주택 판매 전월비 0.5% 하락, 고금리에 2개월째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택은 금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실업수단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2천 건 감소. 아직까지 고용이 그렇게 망가지거나 기스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올러 연준 이사가 관세를 10%로 확정 시 하반기 금리 인하하기에 좋은 위치다. 상당히 올러 이사는 트럼프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 무명 반도체 기업과 협업을 발표했다. 그 회사가 나비타스라는 회사인데 160%나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네. 이 나비타스가 대체 뭘 만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폭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나비타스에서
나비타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수 전력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기업이다. 설계하는 그 기업이다. AI가 차세대 AI 전력 아키텍처를 공개하면서 협력 파트너로 나비타스를 언급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전력 반도체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효율, 확장 가능한 전력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한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8,330달러, 우리나라로 약 1,200억을 기록했으며 약 이익은 8,460만 달러, 이익이 약 1,220억의 손실을 냈고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내며 적자를 이어간 기업입니다. 2021년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한 기업이다. 결국 동사는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중국 BYD 유럽서 테슬라를 드디어 판매량에서 추월을 했다. 중국 브랜드 무섭죠? 저는 BYD가 한국 전기차 시장을 휘어잡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에 근접하면서 트럼프 민코인 만찬을 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면서 트럼프가 펌프질을 계속 해대고 있네요. 자, 최근 며칠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트럼프의 감세안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 2017년에 발의한 TCJ 법안이 만료 임박을 하고 있다. 이걸 연장하기 위한 거죠. TCJ 법안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J는 Tax Cuts and Jobs Act의 약자이고 감세 및 일자리법이다. 네, 이거 감세 및 일자리법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대규모 세제 개혁 법안이죠. 이 법안은 미국 경제의 성장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개인과 기업의 세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1986년 이후 가장 큰 세제 개편에 관련된 법안이었다.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 것이다. 개인 소득세 구조 또한 변경돼 전반적으로 세율이 인하됐고 기본공제가 2배로 확대되었다. 단 개인 소득 감세 조치는 2025년 말 만료되도록 설정됐지만 법인세 감면은 영구적이다. 네, 개인 소득 감세 조치가 2025년 만료된 것을 다시 연장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CJ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으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재정적 여건 개선을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게 바로 Tax Cuts and Jobs Act, 감세 및 일자리 법안. 이게 올해 만기가 되는 것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TCJ 만료 임박, 그다음에 세금 절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가 없으면 2026년부터 세금 부담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개인들에게 정치적 동기, 특정 정치 세력의 경제 방향과 선거 공약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트럼프 감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 소득세율, 인하된 세율 연장으로 다수 납세자 세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네, 개인 소득을 낮춰놨는데 세율을 낮춰놨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기 위한 법안이다. 표준공제, 독신은 16,000달러, 부부는 32,000달러로 일시적으로 추가 인상을 했다. 표준공제를 높여놓으면 수혜를 받는 거죠.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다. 1인당 2,500달러로 일시 증액을 했다. 25년에서 28년까지 자녀 세액공제를 늘려놨죠. 상당히 엄마들이 좋아할, 아빠들이 좋아할 그러한 법안이다. 기업 혜택, R&D 비용 즉시 공제 및 보너스 감가상각 100%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네, 기업 세제 혜택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TCJA 법안을 연장하면서 개인들이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오늘 달러 인덱스는 0.38% 상승, 그래도 100 이하에 있네요. 99.815. 채권 금리 한번 봅시다. 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2년짜리는 3.94, 다시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3bp 하락. 10년물은 4.541, 5.6bp 하락. 20년은 0.4bp 하락, 네, 4bp 하락. 5.062, 30년은 5.051, 3.8bp 하락. 네, 상당히 20년, 30년물이 아주 심리적 저항성인 5%를 뚫고 아직도 위에 있는 모습은 걱정거리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WTI는 마이너스 1.10 하락 60.89달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은 0.71% 하락해서 32,089달러. 네, 테슬라는 2.48% 상승으로 끝난 342.91달러. 엔비디아는 133.93달러, 네, 1.61% 상승. 팔란티아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네. 3.66% 상승해서 124.99달러. 애플은 0.36% 하락. 브로드컴은 0.35% 상승 230.53달러.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1.32% 하락 715.4 하락. 일라인일리가 이제 700달러까지 깨질 것 같네요. 여기서 사야 될 상황 타이밍 같아요. 일라인일리는 한번 700달러가 깨지면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05% 하락에서 94.83달러에 끝이 났네요. TSMC는 2.36% 상승 196.29달러. 오늘 시장에서 위너는 여전히 비트코인이죠. 11만 1190달러. 네, 11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올라온 모습은 아주 충격적이네요. 자, 이처럼 비트코인이 상승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달러 약세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네, 달러 약세 속에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뭔가 플라이트 퀄리티에 좀 편안하게 이 아사리장을 좀 견딜 수 있는 자산,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모습. 여기에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대중성이 더 커진 것도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나스닥이 지난 4월 저점 대비 30%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과 커플링 경향을 보이고 있는 BTC도 키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나스닥이 바닥에서 30% 정도 상승해서 올라오면서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핵심 체크포인트 한번 봅시다. 역시 이제 금리 이야기죠. 관세 유예 효과로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경기 침체 리스크에 벗어난 분위기이지만 국제금리 리스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관세가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팩터가 됐다가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로 시장이 오는 거죠. 트럼프 감세안 논란과 관련한 일부에서 지적한 제2의 트러스트 쇼크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영국의 유명한 여자 총리가 트러스트였죠.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영국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난리가 나자 이제 40일 만에 이제 총리직에서 내려가야 될 그때 그때 상황을 트러스트 쇼크라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 미국 시장이 비슷하지만 트러스트 쇼크처럼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시장이. 다만 제2의 트러스트 쇼크가 언제든지 발생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로 트러스트 쇼크는 트러스트 영국 총리가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8일 에너지 요금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발표한 동시에 9월 23일 성장계획 그로스 플랜 추진을 위해 대규모 감세 및 국채 발행을 계획하면서 촉발된 영국의 금융시장의 쇼크를 지칭한다.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누적 경상수지 적자, 영국 그 당시에 정부 채무,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대규모 지출, 차입, 감세 계획을 발표하자 영국 국채와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을 했고, 트러스트 총 여자분이셨는데 계획의 대부분을 철회하고 취임 45일 만에 사임을 발표한 일이 있었죠. 이걸 트러스트 쇼크라 그러는데, 22년 영국의 트러스트 쇼크 당시와 현 미국의 경제는 공통점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단기적으로 제2의 트러스트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지만, 트러스트 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 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하반기 미국 재정 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국의 트러스트 쇼크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트러스트 쇼크가 발생하니까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 이런 모습은 상당히 지금과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일 한국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가 상승했죠. 박살이 났죠. 미국 IRA 조기 폐지 가능성으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줬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박살이 났는데 어제 우리는 하나 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OCI 같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박살이 났는데 오늘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코로나가 아시아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만연을 하면서 상당히 여기에 관련 우려감이 높아지죠. 전염병 테마가 급등을 하고 있다. 상당히 치사율이 높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가 상승했다. 화장품 수출 증가세와 카지노 방문객 증가 소식으로 중국 소비주가 오르는 모습. GK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유통, 내수 부양 기대 이렇게 해서 백화점주라든지 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것들 업종들이 바닥에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전일 한국 시장의 기본적인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너무 빠른 순환매죠. 네, 시장 결론 들어갑니다. 금일 미국 증시가 전일에 이어 추가로 하락하기보단 소폭 반등이 나타나며 상승으로 마감한 점은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 에너지를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강 후약, 즉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죠. 네. 감세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체크해 봐야 될 요인이다. 태양광, 배터리, IRA법의 축소,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종목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으로 지급된 그런 섹터는 좀 피하는 게 나아요. 반면 세금 감면은 미국 기업 실적 증가와 소비 진작에 어느 정도 심리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관련주들의 반응은 또 반대로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트럼프의 감세 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개별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 한 번의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의 유튜브 중에 제일 많이 아빠들이 본 게 트럼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면박에 백인 농부의 사살 문제, 집단 학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굉장히 당혹하게 하는 모습이 시장에 이제 큰 화제가 된 거죠. 네, 아마 지난번에 젤렌스키 엿먹으라는 것 똑같이 제이드 벤스랑 짜고 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좀 불편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흑인들이 더 많이 준 것은 생각지 않고 백인들에 대한 생각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트럼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굉장히 역겨웠습니다. 가상자산의 지속 상승, 팬데믹의 재발현 등으로 인한 관련주들의 상승이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당분간 관련 종목들은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다음 주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봐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HBM 관련주도 추가 상승이 전망돼서 오늘 빠지거나 하면은 장 종가에 사서 좀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SK 하이닉스 정도는 25만원까지 사도 괜찮지 않을까. 16일 올해에는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죠. 네, 우리 같으면 현충일이죠. 금요일은 4월 PC 물가지수가 다음 주 금요일 발표 예정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 관련 방향성 측정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막 사고 싶은 종목이 없을 때 좀 쉬어가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장이 막 사고 싶은 종목이 없고 자신에게 눈에 들어온 종목이 없을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을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해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잘 되시고 오늘은 좀 윗꼬리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오후에 여러분과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